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저를 도와주시는 교육 컨설팅 더 완의 수석 컨설턴트 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도와주시려고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의 어떠한 지리적인 형태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는데, 역시 또, 저희 그 난에 올려주지 않으셔가지고 또 저희가 그 주제를 잡았습니다. 아마 질문을 올려주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중간고사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 이후 도대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인가, 필수적으로 중간고사 이후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좀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쌤부터 중간고사 이거 이후 어떻게 해야 돼요? 5월이 되면 이제 벌써 완전히 푸릇해지는데. 그렇죠. 푸릇해지죠. 연애를 해야지.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다가. 방송 같은 거 어머님이 그냥 꺼버리신단 말이에요. 아이들과 같이 들으시는 어머님 바로 끕니다. 엄마 봐봐, 연애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5월에 연애를 했어요. 겨울이라. 진짜요? 예. 누가 먼저 대시했습니까? 아니 뭐 제가 한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한 경우도 있고. 예, 기억이 나네요. 고2 때 사귀었던 고3 누나가 특히 기억이 나. 키가 크니까 사실 외모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었죠. 아쉽지만 외모가 좀 되죠 우리 완쌤. 그때는 괜찮았는데 참. 지금도 괜찮아요. 아쉽네요. 그때 그 누나를 계속 사귀었어야 되는데 좀. 누나 얘기는 그만하시고. 아니 그만하죠. 그래요. 일단 학업적인 거는 패스할게요. 제가 다른 분 아마 또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네네. 중간고사 결과 이런 거 빼고 좀 이제 다른 거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5월 달에 좀 권하는 게, 일단은 독서 목록을 좀 점검하라는 걸 좀 권해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교과 독서 목록을 이때 조금 점검을 하라고 하는데, 3월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학생들도 사실 학교 생활 이런 게 좀 감 잡기가 힘들어서, 이때는 세웠던 계획들이 좀 수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이제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해보니까 이런 이제 관심사가 바뀌거나 아니면 내용들이 좀 바뀌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5월에 독서 목록 같은 걸 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6월은 또 다시 기말 준비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은 방학이라서 5월이 이제 교과나 공통독서 목록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새 특에 뭐 넣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5월밖에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과목에 따라서 방학 들어가면 딱 마감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때 내가 뭐 연계해서 어떤 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확장 심화 같은 걸 할 때 5월쯤에 그런 거 생각을 해놔서 좀 준비를 해놔야 제출을 하는 건 이제 6월에 하기가 쉬울 경우가 많거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좀 5월의 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 고등부 지금 위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럼. 지금 뭐 고등부 학생들만 컨설팅 하니까 지금 보이는 게 고등부 학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중등부 애들이한테 인기가 더 있지 않나요? 뭐 맨날 칠판에다가 그렇죠. 뭐 중등부 학생들 막 보고 싶다고 적어 놓던데. 중등을 해야 될까 봐요. 아니, 걔들은 보고 싶기만 해요. 자, 세훈쌤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학업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중간고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일단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끝났을 때가 더 중요한 거죠. 중간고사가 끝났다는 건 뭐냐면, 일단 나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요 정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선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뭐 학생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오답 노트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답 노트를 만들 때 과목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타 과목들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을 뺀 기타 과목들의 경우에는 내가 모르는 게 뭐였는지를 굳이 막 열심히 찾아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타 과목은 만약에 내가 틀린 것들이 있다, 그럼 그걸 틀린 걸 답을 찾고 왜 틀렸을까, 내가 뭘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걸 틀렸을까 하는 공부 방식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국어, 영어, 수학은 틀렸던 내용들을 숙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방식을 자꾸 바꾸다 보면 애초에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식을 유지를 하되, 내가 틀렸던 내용들을 반드시 제대로 숙지를 하고 나서 그래야 중간고사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뭐 좋으신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일단은 시험을 좀 못 본 아이들도 있고
시험을 좀 잘 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 그런 쪽으로 한번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시험을 좀 못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이렇게 추스리게 이야기를 하고 또 지도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까요? 시험을 못 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이랑 고등학생이랑 조금 다른데, 예. 중학생들은 사실 시험을 못 본 경우에도 그게 크게 타격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그냥 길게 보고, 네가 고등학교 때까지 길게 봤을 때 공부를 과연 지금 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걸 조금 이미지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유지를 해나가면 앞으로의 내가 공부하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그림으로 조금 머릿속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애들한테서는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다가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화가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짧게든 뭐 길게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고등학생이 문제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일단 시험을 한 번 망칠 때마다 뭔가 대학이 하나씩 멀어진다는 느낌을 애들이 가져요. 힘들죠. 그래서 시험을 망치고 나면 생각보다 그 후유증이 오래 가요. 특히나 중간고사에서 후유증이 오래 가버리면 그 다음 기말고사를 망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조금 낮아졌다면 그걸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망쳤다, 그러니까 내 대학이 멀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어쨌든 중간고사가 어느 정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이 안 나왔다, 그러면 더 잘 나온 학생들보다 내가 더 빠르게 회복해야겠다라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복했을 때야 그 나중에 기말고사에서 역전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나는 이번에 못 봤어, 그럼 다음번에 더 해야지, 그럼 초조해지거든요. 초조해지면 공부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꾸 이상한 뭔가 다른 방식을 시도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내가 이렇게 바꿔볼까? 물론 그렇게 바꾸는 게 좋기도 한데 어느 정도는 자기가 공부했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뭐 완쌤은 경험이 좀 있으실 텐데, 못 본 아이들 와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학업적인 것들은 좀 비슷한 조언을 해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게, 만약에 학업적인 면에서 개선되는 게 좀 더 힘들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더 힘들 것 같다. 근데 물론 이제 입시라는 게 당연히 이제 교과 성적이 다 기반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교과 성적이 더 개선되는 게 힘든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를 더 덧붙여야지 네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좀 저는 조언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다른 뭐를 추가해줬을 때 네가 같은 성적을 가지고라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뭐 또 그런 학생들은 없겠지만 또 시험을 잘 본 애들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시험 잘 본 학생들 굉장히 들뜹니다. 중간고사 잘 보면 네. 굉장히 들떠요. 그러니까 그 기분을 오래 즐기고 싶어 해요, 애들이. 아, 그렇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때 시험 내가 노력한 만큼 나왔어,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 기분이 좋은 걸로 끝나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번에, 왜 그런 학생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중간고사 굉장히 시험 잘 봤는데 기말고사에서 똑같은 과목이 확 무너져.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중간고사에서 잘 봤으니까 내가 난 이걸 잘해, 이게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뿌듯한 기분이 너무 오래 가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못했으니까 이걸 회복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했던 애들보다 공부하는 절대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이게 되게 많잖아요. 12번? 거의 10번 가까이에 있는 시험들이 그냥 전체가 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죠. 잘 봤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잘 봤으니까 뭐 앞으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실력은 일시적인 거예요.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죠. 이런 말씀인데, 그럼 완쌤, 평상심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들. 그 뭐 항상 제가 애들한테 사실 중간고사 보면은 중간고사 끝나고 한번 상담을 또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안 나왔을 경우, 그 다음에 더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사실은 상담할 때 더 많아요. 잘한 경우는 그거 가지고 잘 봤다 뭐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보통 제가 애들한테 농담을 얘기하는 게 원래 중간고사는 다 쉽다. 예. 그러니까 뭐 항상 어느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만하지 않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게 가장 학생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상위권일수록 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부모님께서 좀 역할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예. 아무리 봐도 왜냐면 5월에 시험 잘 봤다고 가족여행 가시면 또 예. 안 돼. 오히려 시험을 못 봤을 때 가족여행을 가야 되는 거구나. 위로를 못 해주고 보면 가족여행 가서 조금 네, 이렇게 그렇죠. 예. 돋아주고 정서적인 예, 지지를 1, 해줘야죠. 2번. 근데 이제 시험을 잘 보면은 가족여행을 취소하십시오. 시험 잘 보면 조금 좋아도 돼요. 조금 이렇게 쪼아가지고 예. 오히려 차라리 어. 예, 시험을 잘 보면은 조금 너무 들뜨지 않게 네. 아 너 오늘 수고했으니까 뭐 이번에 잠깐 그 뭐 스파 한번 갈 거 그 일본 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스파 한번 그냥 가자 이렇게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동네 찜질방 가 어. 계란 먹어 이러면서 얘기해야 되겠죠. 야 세상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 실제로 동네 찜질방에서 계란 먹는 게 굉장히 결속력이 되게 좋아요. 이제 찜질방을 제가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춘천 옥 불가마 초대 멤버입니다. 그 뭔지 잘 모르죠. 안 가봐서.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불가마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 최고의 불가마는 춘천 옥 불가마예요. 이거 엄청납니다. 그 옥의 그 열기를 통해서 이렇게 쫙 뿜어져 나오는 그 원자석의 느낌이 정말 최고입니다. 근데 이 춘천 옥 불가마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그 부산 해운대에 갔을 때 저는 그쪽 그 학원에서 초빙 강의했을 때 방을 잡아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안 자고 옥 불가마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직접 옥을 막 장작으로 떼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 데 가서 계란 좀 드시고 땀 좀 내시고 샤워 깨끗이 하시고 나오면은 아이들이 좀 마음이 많이 차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가십니까? 예, 멀리 가지 말고 동네 찜질방 가서 야 여기서 시험 잘 봤으니까 계란을 하나 더 먹어. 그렇죠. 생색을 내는 건 그렇죠. 중요하죠. 너 시험 잘 봤으니까 우리가 온 가족이 지금 여기서 너 때문에 지금 찜질방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거야. 고맙다 뭐 이러면서 어떻게 사발면은 뭐 이러면서 그 뭐 저희는 한 번 안 가나요? 저는 찜질방이라면은 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찜질방이 스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스파와 찜질방은 다릅니다. 스파는 스파고요. 습해요, 습. 근데 찜질방은 스파는 습하고 스파는 습합니다. 스파는. 찜질방은 건조하고 뭔가 이렇게 마른 느낌의 땀, 이 마른 땀의 즐거움이 아직 말로 설명해도 잘 이해 못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충 마무리가 지어지네요.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못 봤을 때는 뭔가 좀 애들에게 에너지업을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오히려 잘 본 학생들에게는 5월이라고 하는 그게 또 되게 휴일이 많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주변에서 조금 더 차분하게 진행을 해서 요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시켜야 된다. 그런 주변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부모님들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걸 하다가 학생들하고 또 싸움이 벌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또 그냥 놔두지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모님들은 그냥 이거를 들려주세요. 뭐 그것도 괜찮을 것 이거 같아요. 들려서 너 차분해야 된대. 왜냐면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너 이러다가 기말 망쳤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5월 달에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맞아요. 결국 지난 걸 얘기해 버리면은 아이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오늘, 바로 당장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죠.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방송 이후 내일이 5월 1일이지 않습니까? 5월 1일이면 저희가 힘들게 예전에 촬영해 놨었던 그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이 5월달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송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을 연달아제 이 방송과 더불어서 들으시면서 뭔가 좀 활용도 높은 내용들을 좀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5월 1일이 겹치면 이걸 방송을 해야 되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요 주제로 방송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살짝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중간고사 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명료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겠다.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이 고3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방송을 마련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대 합격을 한 학생들이
지난해에 5월 달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방송이 내일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청취자분들께서 연달아 들으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뭐 마무리 이야기 해주실 부분 있으시면 완쌤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날도 좋고 이제 마음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다잡으시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분 아니었는데 아니, 연애는 제가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자꾸 연애는 내가 대표로 다 하겠다. 내가 대신 할 테니까. 내가 대신 다 하겠다. 니들은 공부해라. 뭐 이런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예, 세훈쌤은 5월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예, 책을 너무 많이 봐. 예.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5월 독서니까요. 책 좀 보게 하십시오. 예. 자, 청취자분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 방송 이 정도 마치어도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일 5월 1일 날 고3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방송을 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